일단 오늘 증시 좀 일단 네. 분석을 하면서 호재와 악재 한번 좀 네. 분간해 볼까요? 오늘 뭐 악재로 볼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어제의 흐름하고 좀 계속 이어진 흐름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여전히 바이오는 셌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가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치고 올라오지 못했죠. 하이닉스는 치고 올라왔지만 그리고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강했고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주도주는 오늘은 뭐 반도체가 일부 좀 세긴 했었습니다만 바이오가 주도력 잃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따라가는 흐름 그리고 제일 3대 테마 중에서 제일 약한 거는 2차전지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을 일단 인정하고 지금 사실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오늘도 사실 특별한 선물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오늘 450억, 코스피 200 선물은 450계약 500억 정도, 50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 150 선물 볼까요? 예. 코스닥 150 선물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외국인들은 방향성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제 종목장으로 대응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성장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사실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주식이 얼마를 버냐, 특히 바이오가 오히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사실 목표가가 딱 나오거든요. 이게 펍에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1년에 얼마를 벌고 하면 몇 배 줘가지고, 그러면 적정 시총이 이 정도 되겠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지금은 재무제표에 너무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 추세 추종하기도 어렵고, 가치 투자하기도 어려운, 사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성장주를 컨셉으로 주로 보시고, 바이오하고 반도체 두 가지 섹터 그리고 소비 중에서 오늘도 좀 강했었던 피부 미용 쪽 그리고 오늘 아까 저 전에 말씀하셨던 원전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오늘은 원전이 강했지만 결국은 전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근데 오늘 원전 갔으니까 사실 원전은 신재생 에너지를 안 봤었는데 워낙에 전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것도 신재생을 넣어줘야 된다 그런 분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더 벌어졌던데 그 지지율이 해리스랑 이게 되면 신재생이 최근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좀 쉬고 있는 풍력 주식들이나 태양광 주식들도 좀 한번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일주일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반도체, 2차전지 주도 바이오가 주도 섹터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순환매 대응하자. 이 흐름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테마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 2차전지만 사실 좀 가슴 아픈 그러니까 2차전지가 흐름이었고, 좀 약했고, 예. 2차전지는 특별한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 보니까 호재 있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짧은 뭐 스마트 머니들이 안 좋은 섹터 팔아서 그쪽에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아까 오늘 2시 반에 TSMC 실적 발표가 났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육박하더라고요. 47%인가 이렇게 나오던데. 그리고 이제 3나노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 결국은 이 콘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AI 수요는 계속될 거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줬는데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바이오들에서도 약간 물량들이 좀 추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다시 조금 바이오들 수급이 분명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잠깐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는 척 했습니다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완전 이제 주가가 흐름이 엇갈려 버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중기 추세로 보고 있는 50선 이상 위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걸 붙일 수 있는 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를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보다 지금 확실하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소부장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소부장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가장 강력했고 그다음에 또 PSK 홀딩스 같은 삼성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주식은 사실 먼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관없이 소부장 주식들은
이미 추세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겨울이라기보다 삼성전자의 겨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의 겨울. 그렇지. 네. 셀 삼성전자지. 네, 그죠. 다른 셀 종목, 반도체가 그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딱 그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거나 2차 전지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다른 섹터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가 분산되어 있으시면 그래도 지금 해볼 만한 시장이거든요. 특히나 종목들이 호재에 나오면 민감하게 움직이고 악재는 사실 요즘 별로 없어요. 악재 별로 없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그냥 다 잡아먹어 버리고 호재는 그거에 반해서 민감해요. 오늘 에이징랜드 바로 상한가 붙어버리는 맞아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으로 같이 디자인하우스 하는 회사입니다. 에이징랜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근데 이에 반해서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칩을 설계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에이징랜드는 TSMC랑 같이 하는 회사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랑 하는 회사예요. 이것도 여기서 확 갈리죠. 여기서 갈리네. 네, 여기서 확 갈리죠. 삼성전자 향이냐, 네, 하이닉스 그렇죠. 향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재, 삼성전자, 아까 뭐 PSK 홀딩스 다행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랑 엮여 있는 거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일단은 초과 수익률 내기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 ABL 바이오도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세게 치고 5% 이상 치고 나갔던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 주도주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주도주들, 종목들, 우상향인 종목들을 보면, 아침에 제가 후보 다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다 바이오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 거래량들이 별로 터지지 않았어요. 알테오젠도 그냥 고만고만한 거래량. 보시면, 이노엔도 고만고만한 거래량. 다 조금 차익실은 나왔지만 거래량은 다 감소해버리는 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요. 보르노이도 그렇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계속 시장 이끌고 왔던 바이오 섹터들 오늘은 가격은 조정 나왔지만 거래량을 줄여버리는 전형적으로 그냥 추세 상승 중에 잠깐 쉬어가는 작년에 그랬었거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잠깐 2차 전지가 매일 올라가진 않고 일주일에 한 3일, 4일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조정 나올 때 이런 것처럼 그냥 잠깐 거래량 없이 쉬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옆으로 주가가 기어버리는, 빠지진 않고 그런 흐름인데 딱 지금 바이오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오늘 유한양인 같은 거 3% 정도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저는 매수기회다? 내일이나 또 월요일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면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총 너무 크다고 변동성이 작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시총이 커도 지금 충분한 변동성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말고 큰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비만약들은 오늘도 셌습니다. 네, 비만약을 셌는데 펩트론이 10만 원을 넘어서 끝났고요. 일단 지금 비만약 중에 대장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로 하고 있는 D&D 파마텍이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11% 올랐고 이제 반감기를 좀 줄여주는 펩트론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가 좀 기전은 좀 다르지만 좀 같은 그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벤티지랩은 오늘 음봉 났지만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유통사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래량과 양호한 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내 몸에 놓는 거는 10월 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또는 조금 요즘에 시장이 좀 빠르니까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비만 치료제. 그래서 지금 항암제, 그다음에 ADC, 그다음에 비만 치료 여기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요 3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 3개 정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산도 여전히 흐름. 그냥 주도주들이 다 오늘 여전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전선전력주도 네, 어제 그렇죠. 이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가온전선 오늘 전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그 대형주 중심으로 다들 네. 매수를 추천한단 말이에요. 네.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오르는 거 보면 중소형주에서 다 올라. 가온전선 아니요, 이런 그렇죠. 쪽으로. 전선은 근데 큰 주식이 대한전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선은 그래요. 전선 주식은 다 어차피 작습니다. LS 전선은 코넥스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뭐 근데 LS는 뭐 다른 일도 워낙에 많이 하니까 사실 뭐 무조건 전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뭐 LS 일렉트릭이나 변압기 쪽, 예. 뭐 이것도 뭐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산일전기라고 약간 중소형 변압기 만드는 회사, 이 종목이 오늘 셌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요게 뭐 GE라던가 굉장히 좀 많은 미국에 있는 고객사들, 좀 약간 까다로운 고객사들을 수주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요 산일전기 고객사들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좀 우수한 고객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그렇지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건데 이게 시총이 그래도 1조 4천억 가깝게 됩니다. 작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식도 한번 조금 길게 보시면 계속 어차피 전기에 대한 수요,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연말 또는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좀 관심 갖고 보실 만한 것들은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피부 미용 쪽에서도 휴젤이 오늘은 보톡스 쪽에서 제일 셌었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가장 강력한, 저는 피부 미용은 파마 리서치로 저는 사실 피부 미용을 내가 내 포트에서 피부 미용 쪽 하나 담겠다,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쪽 소비재 쪽에서 하나 담겠다 하면 파마 리서치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모든 실적이나 그다음에 실제 주변 휴먼 데이터들 많이 좋아져가지고 금요일 밤에 맞으면 월요일 날 출근할 정도로 정상화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빨리요? 네, 그렇게 빨리 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볼록볼록 얼굴에 다 나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 월요일 출근할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주변에서 맞아본 사람들 여러 가지 화장품,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뭐 클래시스 같은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다 포함했을 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탑은 현재 파마 리서치가 하고 있는 리쥬란이다. 네, 이거는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맞아보신 분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 3회 정도? 한 번에 50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150에서 200 정도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3번 맞아야 됩니다, 기본. 꽤 한 번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3회로 나눠서? 3회로 나눠서 네, 주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정도 맞아도 효과가 많이 있다. 네. 어떤 효과가 있는데? 피부가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고. 투명해지고, 아, 그래? 네, 반짝반짝해지고. 그러면은 뭐 더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사실 특징? 지금 특징주요. 오늘 네. 저는 특징주라고 하면 원전일 것 같아요. 원전하고 신재생 쪽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음봉이 날 법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SMR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이 늦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SMR과 관련된 기술력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요때 그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는 정확하게 세론을 맞았죠. 네, 정확히 세론을 맞았습니다. 네. 요때만 해도 세론이 유행했어요. 7월 달까지만 네. 해도. 맞아요. 근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세론이라기보다는 8월, 9월 달 지나면서 호재가 나오면, 호재 때문에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을 받는 수급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일단은 양봉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전력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뭐 잠깐 변압기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원전이 이번에 튀었으면 지금 대만 TSMC 보면 TSMC도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TSMC 요즘에 살펴보면 뭐 하냐면 대만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 엄청 많이 깔려서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도 대만 앞바다에 풍력 발전을 굉장히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하부 구조물을 우리나라 SK 오션 플랜트라는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SMC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 풍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육지로 갖고 와서 그거를 생산된 전기 우리 TSMC가 다 사주겠다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국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것에 대한 확장이 원전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고금리였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되려고 있죠, 이제. 금리를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CS 윈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풍력 회사들, 풍력 주가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 이거 주봉인데 2023년 중반부터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네. 이때 왜냐면 이제 고금리에 버티다가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풍력 프로젝트들이 다 빠그라졌어요. 너무 조달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올해까지 이제 금리 떨어뜨릴 거다 하다가 살아났다가 계속 연장돼서 좀 밀리다가 이제 올 여름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딱 데칼코만이에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황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 해상풍력 지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좀 있죠. 방향성은 맞는데 그 안에서의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트럼프는 이번에 4년짜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풍력이나 태양광들은 조금 트럼프로 인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풍력이 지금은 미국도 공화당 텃밭인 그 미국 중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육상 풍력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동부 쪽에다가 해상 풍력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동부 쪽이 결국은 민주 텃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원 안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완전히 탄력을 받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지연되거나 시장이 뭐 종목들이 좀 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팬이라고 하는 ETF들은 분명히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개별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전략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신재생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온도 급등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러면 잘 공부해 보시면, 특히 CS 윈드, 우리나라에서 풍력 타워 중에서는 글로벌 1등인 회사고 전 세계 유수의 고객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GE부터 네. 시작해서. 그래서 풍력 주식도 공부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이제 바닥 잡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력 주식은 한번 좀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TSMC의 깜짝 실적이 장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후반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이 효과가 이미 다 우리 장리에 다 반영이 된 것일까? 아니면 내일장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여튼 내일 우리 증시에서 좀 잘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원래 금요일장의 여부를,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고 시장이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 그걸 사실 판단을 많이 하죠. 금요일장까지도 단단하면 강세장이고, 금요일날 오후에 줄줄줄 흘러버리면 역시나 약세장. 주말에 뭔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흐름인데, 내일도 역시나 저는 종목장일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일정 부분 반등했고, 반도체 섹터들도 이제 장 마감하고 보니까 물량 또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사실 2차전지 서두에 제가 좀 안 좋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도 충분히 조금만 긍정적인 호재 있으면 바로 튈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일 내리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게 욕하다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싶을 정도로 소부장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다른 대주전자재 이런 거 보면 급락 같은 거 대주전자재가 아마 세게 한번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예, 한번 그저께 세게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분위기는 뭐냐면, 바이오는 가만히 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하고 둘이서 남은 수급 갈라먹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가 밀리고 2차전지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저가 매수, 이런 주식들 이제 저가 매수해서 한번 튀면 팔겠다라고 하는 심리를 가진 투자들도 굉장히 많을 위치이기 때문에 2차전지 주식들은 또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또 줄이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반도체가 또 밀려 있을 거예요. 또 그때 사고. 그런 식의 좀 순환매. 반도체도 오르면 또 팔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수급이 작년 여름 2차전지와 똑같아요. 바이오 쪽으로 간 게. 금투세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좀 결정이 되면, 그죠? 그거는 좀 확 갈 수 있는 그렇게 장이 될까? 되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 지금 눌려있는 개별주들까지 튀어 올라올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 바이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2차전지, 반도체 다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적 좋은 것 중에 바닥 그냥 박박 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늘어져 있는 거 있어요. 이 실전에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 그냥 늘어져서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바닥에서 그냥 약간 소외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기대 수익률이 확 높아지겠죠. 예. 지금 일단 어쨌든 금투세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엑시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항상 빠졌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대주주가 50억으로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연말에 대주주 이슈가 없어요. 근데 연말에 대주주 이슈 때문에 개별 주식들이 빠졌던 거는 연말에 가면 대주주들이 물량을 줄일 건데 엑시트가 어려우니까 개별주들이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비슷한 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빠졌던 이제 과대 낙폭이 심했던 개별주들 중에서 뭐 PBR이 좋은 주식들이라던가 뭐 제주들 요즘에 뭐 한강 테마주라고 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뭐 PBR 좋은데 그냥 밑에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좀 수혜를 받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어제 국세청장이 나와서 내년 쉽지 않다라는 코멘트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뒤에 있는 거니까 또 급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좀 너무 질질 끌어서 네. 이제 뭐 지쳐가고 기대감, 있죠. 지쳐서 네. 기대감이 있겠냐. 네. 이게 다 그냥 안 될 거라는 네. 거를 심정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없다?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근데 그죠. 그 의견도 있고. 근데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게 금투세는 어차피 연말에 가는 거 하는 거고 그냥 일단 지금은 시장 좋으니까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르겠다라고 하는 수급들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초반에서 지금 10조 중반 평균 거래대금이 10조 중후반 나오고 있거든. 계속. 예, 위에 있는 뭐 이게 뭐 비반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적으로 10조 중후반 거래대금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방향성에 관심 없다. 지금 현재 방향성에 관심 없고 팔 만큼도 거의 다 팔았다. 그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오전이랑 변함 없는데 지금 이제 거의 과거에는 이 정도의 그 밴드를 주고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딱 봐도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선물도 딱 만기약 수준에서 더 이상 사거나 크게 팔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누적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사놔져 있는데 지수가 아직 못 따라져 있는 상황. 근데 여기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스닥에 베팅할래, 코스피에 베팅할래 한다면 지금 코스닥에 베팅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훨씬 더 지수가 따라올 확률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안에서도 조금 큰 애들 위주로. 네. 자, 일단 이 뭐 금투세라는 변수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뭐 지금 말씀하신 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앞으로의 증시 흐름 예상 금투세를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상합니까? 그래서 지금 요 섹터에서만 저는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그 이벤트가 사실 있을 만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오늘 장 마감하고 뭐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기는 하던데 그걸로는 거의 뭐 테마주 양상이고 뭐 그다음에 뭐 흑해에서 뭐 또 뭐 분쟁이 있어가지고 곡물주 올라가는 거 그거 다 테마주잖아요. 그거 빼고 결국은 우리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추세 추종을 하든 정말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든 뭔가 우리 일상을 바꾸는 걸 가지고 패러다임을 투자를 하든지 간에 보려면 결국 지금은 바이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피부 미용,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정도. 조선도 오늘 미포조선이 오늘 잠깐만요. 이게 아침 자료여서 현대 미포가 네, 미포 맞네요. 미포가 이제 제 기준으로 추세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 급등했던데. 네, 오늘 급등했죠. 그래서 사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조업일 수가 없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8월부터 거의 한 달 반을 밀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대부분의 조선주를 좋게 보고 있으신 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밀리면 그때 사자가 제 주변 슈퍼개미들의 컨센이었어요. 사기는 사야 되는데 언제 사느냐에 대한 고민은 3분기 실적 발표 전후. 근데 주가가 확실히 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7% 정도 올라오고 꽉 찬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전형적으로 이제 그 올라가다 추세 상승 그 윌리엄 오닐이 말한 손잡이 달린 컵 모양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도 이제 한번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볼 만한 섹터.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매매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섹터가 딱 보여 몇 개. 종목 수도 그냥 거래량도 풍부하면서 할 만한 게 사실 50개 미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만 뺑뺑뺑 돌면 돼요. 그래서 오늘 특히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따라가시고 음봉 나는 거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왜냐면 음봉이 나더라도 바로바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유한양인 같은 거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